기적이 이번 주 목요일 연방정부가 또 다른 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지운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웃오버. 오늘 미국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의 860억 달러도 미국 달러를 테스트하기 위해 하락했지만 우리는 주요 지지선을 상회했습니다. 레벨 이제 시장이 실제로 가격을 책정하는 데 며칠이 걸릴 것입니다. FEDS는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어느 시점에서든 완화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이자율 인상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자율을 현재 상태대로 얼마나 오래 유지할 것인지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이제 차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미만의 추가 하락을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주목하세요. 이 소식은 주식시장이 8,600억 달러를 전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종류의 것을 형성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더블탑 포메이션을 하향 돌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아직 아래를 돌파하지 않은 2만 명에 달하는 주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한 위의 주요 지지대 위에서 이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닐 가능성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24,300 수준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상승 움직임이 임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 우리가 다음 저항선으로 넘어간다면 비트코인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20주 이동평균을 완전히 상회할 것입니다. 이 비디오를 녹화하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SP500도 20주 이동평균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SP500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SB500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매우 흥미로운 가격입니다. 여기서 조치를 취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 작은 시간대를 계속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매각을 보았는지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요 지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채널의 중간 지점과 지난 주간 오픈의 주요 지지를 깨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조금 더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 주요 지지선을 유지하는 한 상승 움직임이 잠재적으로 테이블에 올 수 있습니다. 이제 매시간 볼 수 있고 양초가 37.71 미만으로 돌파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 미니 선물 계약은 캔들 대칭을 모니터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잠재적 붕괴를 나타내는 첫 번째 지표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연간 최저치이지만 아직 테이블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뉴스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연방정부 뉴스에서 시장이 가격을 책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지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저항에 직면한 지역을 알 수 있고 저항선을 맞췄던 날을 마감했습니다. 추가 하락이 보였지만 이는 정반대입니다. 주요 지지선을 유지하면서 주요 지지선을 마주하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다시피 DXY는 아직 새로운 연간 최고치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메이저보다 낮습니다. 저항선 현재 이 주요 저항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스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상승이 보이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 이더리움을 위해 비트코인에 대해 2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는 한 1440년과 1760년에 144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수 신호와 비트코인 피라미드 차트가 잘 작동한다고 해서 약세 바이브가 너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6만 5천 명이 어소시에이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갈 여지가 더 많습니다. 위쪽으로는 이더리움에 정말 좋아 보이는데 연준이 마침내 다음 금리 인상을 75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시장의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금리를 더 인상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금리를 이 수준으로 얼마나 오래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5% 정도 그들의 목표가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싶어하고 디플레이션을 보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우리가 금리를 이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해결되면 금리를 낮춤으로써 경제를 되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연준의 통제권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가격 안정성을 통제하기 위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그들은 고용 통제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두 가지 주요 목표입니다. 실업률 증가는 그들이 피벗을 시작할 수 있는 확실한 신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고 그들은 정말로 시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는 것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피벗을 이유가 있기 전까지는 꽤 오랫동안 이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860억 달러를 떨어뜨렸는데 현재 애플은 구글 메타와 아마존을 합친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가총액 아마존이 지난주 시가총액을 얼마나 잃었고 페이스북 이 시가총액을 잃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20% 하락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매우 사실적인 것은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2만 달러 이상이면 상승세가 있습니다. 테이블 위의 목표는 언제든지 상승 움직임을 볼 수 있으며 트레이더들이 오늘 상당한 승차감을 얻은 날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발표를 통해 이 미친 양초를 볼 수 있습니다. 주간 및 월간 오픈 포지션 위에서 정점을 찍은 후 주간 월간 개장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연준이 발표하기 전과 같은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꽤 침착합니다. 지금은 꽤 오래되었지만 이렇게 해결해야 할 일종의 강세 구조가 있는 한 큰 지지를 유지하는 한 칼이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한 나쁜 징조는 아닙니다. 잠재적인 이중 바닥 상황은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20주 이동평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왜 불스가 적어도 이 시점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을까요? 테스트 가격은 20주 이동평균보다 높으면 일주일 가까이 저격수가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스파이와 같은 6시간 차트를 올리면 우리는 매우 약세를 보였습니다. 6시간짜리 촛불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지선 위에 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보류되고 있는 지지선은 우리가 그 지지를 깨뜨리면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또 다른 긴급 비디오를 보내주세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닥이나 바닥에 가까워서 저격수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경우 유튜브 알고리즘의 스매시 좋아요 버튼 아래를 누르고 다음번에 스나이퍼까지